예, 기아 수업입니다. 개정된 기아 수업이에요. 자, 01 포물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2차 곡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에 이와 같은 도형이 있네. 원뿔 두 개를 위아래로 이어붙인 이와 같은 도형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한 점을 잡아서 얘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쭉 잘랐어. 이때 단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하빈이 거다. 예. 단면은 뭐가 나옵니까? 얘 잘라버리면 뭐 나와요? 원 나오죠? 예, 원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점을 잡고 약간 비스니 이렇게 잘라버렸어. 누구처럼? 얘처럼.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단면은 뭐가 나옵니까? 타원이 나오게 돼요. 우린 요런 도형을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경사를 약간 더 줘서요. 요렇게 잘라버렸어. 그러면 요 밑에 닿으면서 이와 같은 단면이 생기겠지? 우리는 요때 요렇게 생긴 단면을 꺼내서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 점에서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쫙 잘라버렸어.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요 그림을 옮겨 놓으면 요런 패턴의 그림이 나올 거고 우리는 얘를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차 곡선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2차 곡선은 원타원, 포물선, 쌍곡선 4개가 있어요. 옛날 옛적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하던 시절에는 그 전 시대 그 선생 때도 이거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요, 요 모든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이과 애들이 다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2차 곡선 다 안 가르치긴 뭐하고 원만 문이과 공통과정으로 남겨두고 요거 3개는 좀 뒤로 넘기자. 이과 애들만 배우게 하자. 그러면 어디에 놓아야 되지? 보니까 얘가 기하 파트잖아요. 그래서 기하 벡터 혹은 기하라는 파트로 얘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수학 상에서 배웠고 이제 나머지 2차 곡선 3개는 언제? 기하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제 되게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 어떤 놈이냐면요. 원은요.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타원도 중심이라고 불리는 게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쌍곡선도 왠지 중심이라는 게 요 정도 있을 것 같지. 근데 포물선은 어때? 중심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얘만 조금 특이해. 얘만 삐꾸야, 삐꾸. 그래서 우리는 이 특이한 녀석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01단원이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해볼까? 타원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세로형 타원도 있습니다. 가로형 타원, 세로형 타원. 포물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볼록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로 볼록이나 이렇게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쌍곡선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생긴 모습도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원을 수학상에서 배운지 알겠지? 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쉽거든. 되겠습니까? 예. 왜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려놓지? 선생님이 보통 칠판에 이렇게 적어주는 건 그림 그리고 필기를 좀 해놓으라는 얘기 아닌가?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식의 특징, 2차 곡선이 갖는 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은요, 방정식으로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이라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요. 즉, 2차 곡선에서 중요한 건 몇 차다? 2차다. x제곱과 y제곱 같은 2차 부분이 살아있는 도형을 우리는 2차 곡선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안타깝지만 xy 부분을 포함한 2차 곡선은 배우지 않아요. 원래 xy 부분을 포함한 2차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를 안 배워.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 CXY 같은 XY 항을 포함한 2차 곡선은 없어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의 특징은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abcd이네요. 2는 어이구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뀌었다. 미안해 얘들아. 예, d 2 예,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꼴의 2차 곡선만 배운다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 2차 곡선은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한 식하고 xy항을 포함하지 않은 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2차 곡선들을 회전 이동하면 예, xy 부분을 포함한 2차 곡선이 되지만 이는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는다예요. 옛날에 수학책에는 회전 이동을 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XY 부분을 포함한 2차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타원은 타원인데 회전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타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포물선도요.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쌍곡선 같은 경우도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쌍곡선이 나오는데 이런 녀석들은 XY 부분을 포함했을 때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애들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감사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위에 4개의 2차 곡선 중에는 삐꾸가 한 놈 있다. 바로 누구라 그랬어? 포물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물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만 좀 다르고 특이하고 삐꾸예요. 좀 부족한 애야. 자, 이유는요. 원타원 쌍곡선은 모두 다 식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2차 더하기 2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상수는 0이라는 일반형의 식으로 바꿨을 때 이처럼 2차가 둘 다 들어가. x에 관한 2차와 y에 관한 2차가 둘 다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 혼자만? 예, 포물선. 얘 혼자만 2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상수는 0처럼요. 2차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x에 관한 2차식이든 y에 관한 2차식이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원타원 쌍곡선은 항상 x항, y항 둘 다 갖는 반면 포물선, 요 삐꾸는 둘 중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x랑 y랑 제곱인 거예요? 네네네네. 여기 제곱까지 써줄까? 예, 이렇게 제곱까지 쓰자. 그게 더 이해가 좋으면 x제곱항, y제곱항 둘 다 갖는 반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삐꾸의 누구만? 포물선만. 다른 도형과는 달리 뭐가 없네? 중심이 없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삐꾸의 포물선만 중심이 없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실은요, 중심은 우리가 방정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막 초점의 위치 이런 걸 찾을 때 엄청나게 중요해. 모든 출발은 중심에서 시작하거든. 요런 중심, 타원의 중심, 포물선의 중심, 포물선의 중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포물선이란다. 쌍곡선의 중심, 쌍곡선의 중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포물선은 중심이 없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자, 포물선에서는 이 중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역할은 뭐다? 그림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림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중심은 엄청 중요한데 이 핵심 포인트를 삐꾸인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요 페이지 살짝 넘겨서 3페이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이 뭐냐?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은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 합시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거리가 일정, 하나로 정해진 한 점의 좌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점을요. 우리는 한 정점, 얘를 뭐라고 부른다면 보통 초점 F라고 수학에서 많이 불러요. 얘는 초점 F.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쭉 선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얘를 한 정직선, 일명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자는 생략해서요. 준선 L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꼭 초점 F고 얘는 준선 L이구나. 적어 놓을까요? 얘는 초점 F고 얘는 준선 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포물선이라는 것은요. 점은 점인데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여기 이렇게 중점 하나 잡아볼까?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 초점과 이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포물선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생겨요. 만약에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점을 타고 돕니다. 만약에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점을 타고 돌아요. 만약에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점을 타고 도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은 항상 그려져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타고 돌아야 되는데 타고 돌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한 칸, 요 준선으로부터 하나, 둘 와서 초점이 앉지. 요 초점으로부터 위로 몇 칸을 올리시냐면요. 이렇게 딱 길이가 같게, 요만큼의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딱 두 칸. 일명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게끔 두 점을 올려주는 거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꼭지점이 될 자리예요.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될 자리인데 꼭지점으로부터 한 칸, 그러면 초점이지. 그리고 초점으로부터 위로 몇 칸? 두 칸을 찍고요. 여기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포물선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 이 점을 봤더니 이쪽으로 몇 칸? 두 칸. 이 준선으로 몇 칸? 두 칸. 거리가 같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요 점,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되겠구나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요 아래쪽으로도 하나, 둘 내려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이 다른 녀석들은요, 다 원은 선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정대칭이기도 하지. 맞습니까? 타원도 선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정대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요게 보이는 이 쌍곡선도 선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정대칭이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삐꾸기 때문에 얘는 점대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점대칭은 안 되지만 무슨 대칭은 돼? 선대칭은 되지. 그 선을 선생님이 그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선에 대해서 위아래 그림이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대칭축이 될 텐데 대칭축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얘를 축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타원을 그려볼 생각이에요. 타원 이렇게 해서 자, 타원 그려보는 방법 알죠? 준선과 초점에 이렇게 중간에 점 하나를 찍는다.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한 칸으로 했을 때 위로 한 칸, 두 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다시 아래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슉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바로 포물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녀석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중심의 역할을 누가 한다? 꼭지점이 한다라고 이 꼭지점에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예. 자, 중심 혹은 중심 혹은 중심의 역할을 하는 포물선. 예. 중심. 이런 중심 혹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 꼭지점이 여기까지 죄송해요. 역할을 하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도 중요하고 중심의 역할하는 포물선의 꼭지점도 중요하다야.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식은요. 기본형이라는 식이 있어요. 기본형. 자, 기본형의 식이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으로 중심 혹은 꼭지점이요. 0,0에 있는 식을 우리는 기본형의 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일명 무슨 점? 원점에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을 선생님이 평행이동하잖아. 평행 이동해버리면 중심이 이동하겠죠. 맞습니까? 중심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더 복잡하고 더러워지겠지. 그래서 더러운 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우리는 이 더러운 식을 뭐라고 부르냐? 표준형의 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학에서 알고 있잖아. 표준형이 되게 중요한 식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표준형은 결국에 되게 복잡하고 더러운 식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우선은 기본형을 찾아낸 다음에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했어 라고 해석만 해낼 수 있으면 표준형의 식은 거저 만들 수 있어 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위에 가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2차 곡선은 중심이 0,0 원점 0,0 원점에 있는 기본형으로 시작해서 무엇의 결과? 평행이동의 결과. 무엇으로 끝난다? 표준형으로 끝난다예요. 자, 고로 중심이 0,0인 경우와 뭐만 이해하면 평행이동만 이해하면 게임 끝이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평행이동 잘 배웠어? 잘 못 배웠어? 잘 배웠지? 맞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 다 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잘 공부하면 돼? 중심이 0,0 혹은 꼭지점이 0,0에 있는 기본형만 잘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2차 곡선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1. 정의 완벽 암기. 정의 완벽 암기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 원의 정의는 뭐였는데? 중심으로 우리 같은 점들. 아마 중심이란 용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정점. 하나의 고정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좌치. 이 점들을 모아 연결하면 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자, 포물선. 우리 방금 전에 포물선 배웠는데 포물선 정의가 뭐였는데?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혹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완벽 암기하랬으니까 자, 다시 한번요. 3페이지 넘겨서 그 위에 있는 것만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포물선의 정의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한 번 더. 포물선의 정의.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한 번 더. 포물선의 정의.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수학상에서 여러분한테 기하 파트를 가르칠 때, 야, 기하가 대수보다 사실 어려워. 왜냐면 기하를 보면서 대수학의 향기를 느껴야 되고, 대수학적인 식이 나왔는데 그 식 속에서 우리는 기하의 향기를 느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원이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학적인 이해도 해야 되고요, 기하적인 이해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대수학적인 이해는 우선 대수학 하면은 그래,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지만 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원은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아니지. 왜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일자로 내려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그리고 뭐 쌍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봤더니 오씨, 얘네 다 방정식이구나. 우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대수학적 이해라는 것은 우선 방정식을 보고 와, 얘 원이구나, 타원이구나, 쌍곡선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끝났으면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야. 역으로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프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만 보면서 아, 얘는 식이 이런 식이 될 거야 라고 식 세우기가 돼야 될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뒤쪽에 쭉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표준형, 평행이동, 이해. 기본형, 표준형, 평행이동, 이해라고 적어놓도록 하자. 자, 기본형이라는 것도 결국에 뭐야? 식의 형태예요. 표준형도 식의 형태예요. 즉 무슨 얘기다? 방정식이란 얘기지. 그리고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결국 식 사이의 관계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대수학적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한 후.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 여기가 2,3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해서 요게 보이는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거리 구할 수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관계로 막 거리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요. 야, 이와 같은 도형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보조선을 그어야 돼. 어떤 보조선? 이렇게 내려버리는 보조선을 그어서 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으로 만든 후 해석하는 거야 라는 거 배우셨죠? 근데 여기 뭐가 보여? 지금 보니까 요게 보이는 이 도형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과 축 사이 이런 거리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습니다.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한 후 한 점과 x축, y축 사이의 거리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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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아닌 기하학적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빠진 그림을 찾아서 채워넣고 빠진 그림을 찾아서 채워넣고. 자, 포물선 문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야, 얘가 포물선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가 빠져있죠? 정직선, 일명 준선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빠진 그림을 이런 식으로 채워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다. 야, 얘가 포물선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이제 찾아 넣어야지 뭐 준선이 나올 거 아니야. 초점을 찾는 방법.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떨기면 이 자리가 뭐예요? 초점이 되겠지. 그리고 초점을 찾았으면 준선도 딱 거리 같으니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포물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준선이나 초점이 없으면 그 그림을 반드시 채워 넣은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준선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친구 도형들과의 관계를 표시. 친구 도형들과의 관계를 표시. 친구 도형들과의 관계를 표시해요. 뭐냐면 우리는요 포물선 문제를 풀지만 이 포물선 안에서 되게 다양한 도형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한 칸, 두 칸 이랬지. 길이의 비가 1대 2대. 요건 필기 안 해도 돼. 뒤에 다 배울 거야. 1대 2대 루트 5인 직각 삼각형도 보일 테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버리게 되면 와, 얘는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오는구나. 혹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도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오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딱 잘라버리면 또 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요 한 칸, 하나, 둘 갔을 때 이 도형 뭐야? 정사각형도 나오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사분원이라는 도형도 나오겠구나. 등등요. 포물선하고 결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를 통해서 배웠던 다양한 도형들이 존재해. 얘가 포물선의 친구 도형이야. 알겠습니까? 그 친구 도형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관계를 표시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각이 있다면 전부 찾아내시고요. 길이가 있다면 전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좌표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얘 평행이다라는 평행성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으면 전부 다 찾아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이요 관계 표시예요. 즉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적어놔야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문제풀이에 팁이 보일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도형들의 용도 이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말한 막 정사각형, 사분원,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 직각, 삼각형 뭐 이런 친구 도형들의 용도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갖춰져서 문제를 봐야지만 2차 곡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자, 1번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중심이 초점에 있는 원과 직선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 중심이 초점에 있는 원과 직선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포물선을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을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었어요. 야,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절반 분명 포물선은 요 점을 지날 거고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지나는 요 점을 지날 거야. 이게 포물선이야. 다시 아래쪽으로도 한 칸, 두 칸 지나는 요 점을 지날 거야. 이게 포물선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걸 구하게 될 텐데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여기의 길이를 P의 길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2P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딱 떨궜을 때 요만큼의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2P가 나오겠죠. 와,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포물선을 이렇게 정사각형하고 정사각형도 포물선의 친구 도형이 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이 녀석의 원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원조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선 얘를 연결을 이렇게 해서 반을 딱 잘라요. 그리고 반을 자르고 나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얘를 1번 원이라고 부를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요 점점점 늘려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딱 요만큼씩 증가하게끔, 그러면 요 두 번째 원은 선생님이 구분을 위해서 좀 빨간색으로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을
부릅니다.